조직의 DNA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창조적 DNA를 이식하라 라는 책이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그 책이 없고요. 제가 전에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책인데 집에 뒤져보니까 그 책이 없어졌더라고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옵니다. 창조적 DNA를 이식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조직의 DNA를 한 7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 DNA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작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조직의 DNA를 분석한 이 4가지 팩터가 있어요. 하나는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2번째는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그 조직이 선택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3번째는 의사소통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4번째는 동기부여 요인이 무엇이냐. 이 4가지를 가지고 조직의 DNA를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저항형 조직이에요. 수능 저항형 조직. 이 조직의 특징은 어떠냐면 평균을 쫓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군중 심리가 조직 내에서 되게 만연하고 정보의 흐름이 꽉 막혀 있어서 잘 전달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의 수능 저항형 조직의 상태에서도 조직이 굴러간다는 의미죠. 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2번째 조직 DNA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자유방임형 조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유방임형 조직은 어떠냐면 우수한 인재가 굉장히 많지만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자율성이 굉장히 지나쳐가지고 고위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스타가 굉장히 많은 조직인 거죠. 스타들이 굉장히 많은 조직. 그런데 그 스타들이 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팀워크를 중심으로 움직이진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프리랜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묶여져 있는 조직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전체의 성과나 또는 협력이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개인이 뛰어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과다 성장형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요,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졌음에도 창업자가 소규모의 고위 경영진이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유형의 조직은 되게 친밀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면은 엄청난 성장이나 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과도관리형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되게 느리고 피동적이고 열정도 되게 부족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달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고 상부로서의 접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접근이 되게 어려워서 잠재력이 있는 직원들은 되게 무기력증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올려야지, 뭐 이런 것들. 조직이 크거나 좀 비대하거나 좀 오래될수록 이렇게 누군가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되게 터부시하는 성향이 있죠. 과도관리형 조직이 그런 특성이 있고, 그도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중간 관리자인데 누가 밑에 사람이 나를 거치지 않고 윗사람한테 직접 뭔가를 건의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트러블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조직에서는, 자유방임형 조직에서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과도관리형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간 관리자가 참기 어려워하는 거죠. 그게 곧 나의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조직 구조를 만약에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조직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첩 대응형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요, 별달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성과를 거두는 조직이에요. 경쟁자들이 경탄을 하기는 하는데 바로 다음 순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조숙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민첩 대응형. 그러니까 뭔가 민첩하게 대응하긴 하지만, 그래서 경쟁자들이 헉헉하긴 하지만 어리석은 행동도 한다는 거죠. 뭔가 너무 잽싸게 또는 재빠르게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적합한 프로세스를 자리 잡게 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사불란형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 지휘 계통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큰 변화는 잘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시장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취약한 경향이 있지만 효율적이다.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증명된 조직의 모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 적응형 조직이라고 있어요. 이 조직은 일관성이 있고 집중된 조직 모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고 실패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조직의 건강 상태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직의 DNA를 7가지로 분류했을 때 이 분류했을 때의 어떤 항목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시면서 내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간관리자급에 직접 보고하는 직원, 직속 부하는 평균적으로 몇 명이냐, 5인 이상이다 또는 4인 이하다. 두 번째 질문은 승진을 할 때 수평 이동, 계층 구조 내의 동일한 수준에서의 직원 이동이 포함된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질문은 진급이 빠른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3년 이상 또는 3년 미만. 이게 이제 조직 구조를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질문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조직의 문화를 잘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는 설득과 동기부여, 다른 하나는 명령과 통제. 이게 이제 4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은 전략 및 운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질문은 본사 혹은 본부 부서 직원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사업부서를 감독한다, 사업부서를 지원한다. 그리고 7번째, 계층 구조상 응답자보다 상위의 관리자급도 실무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업에 직접 관여한다. 자주 그렇다, 드물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결정사항이 재해석되거나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9번째, 모든 직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과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체계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6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이. 10번째 질문은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경쟁 환경의 예기치 않은 변화에 성공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11번째 질문은 경쟁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본사에게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현장의 직원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선택이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우리 회사는 시장에 상호 모순인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14번째 질문은요. 조직의 각 부서 간의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현장 관리자가 자기 부서의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의사소통 체계를 묻는 질문 6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요인을 묻는 질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16번째 질문인데요. 조직 전체의 성과가 좋지 않았던 해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서가 있었다면 그 부서의 책임자는 그렇지 않은 책임자보다 훨씬 더 나은 보너스를 받는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17번째. 급여 이외에도 직원의 업무 성과에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18번째.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 절차는 성과의 수준별, 높음, 중간, 낮음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목표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이 승진과 보상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